자,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헤드 안으로 들어와서 내부에다가 정리할게요. 스타일 태그를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리셋해야 되는 전체 선택자에다가는 마진 0, 그리고 패딩 0, 그리고 박스 사이징은 보더 박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놓고요. 그리고 li 태그에는 리스트에 불린 모양이 없도록 리스트 스타일을 넌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A 태그에다가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아래줄 없애는 거,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넌으로 지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컬러는 모두 다 글씨는 흰색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배경색을 좀 지정을 해놔야 되니까 밑에서 글씨를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리셋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요소, 그러니까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바디에 있는 헤더하고 메인 요 두 개의 요소가 가로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 배치할 이 자식 요소, 아이템 요소를 안고 있는 부모 요소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을 할 거예요. 부모 요소한테 우리는 플렉스 속성을 부여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속성을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헤더와 메인 두 개의 요소는 화면에서 정중앙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justify content는 센터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개를 감싸고 있는 거는 따로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안에다가 헤더를 만들고요. 헤더는 위드가 250 픽셀로 고정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이트는 우리가 브라우저 상에서 VH라고 하는 뷰포트 하이트라고 하는 그 속성 값이 있거든요. 단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100%인 것처럼 사용을 하게 할 거예요. VH라고 하는 이 단위는 상대 단위인데 스마트 디바이스의 크기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높이 값을 전체를 다 차지하게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위예요. 자, 그래서 VH로 지정을 해놨고요. 백그라운드는 진한 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333 이렇게 해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는 위아래는 20픽셀의 여백, 그리고 좌우는 0픽셀의 안쪽 여백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헤더 안에서는 사실 아래로 블록 요소가 떨어지는 거라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굳이 주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얘한테 플렉스를 적용해보고 싶다. 그런데 얘네는 아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누가 자식 요소로 있는 H1하고 로고가 들어가는 H1하고 자식 요소로 있는 내부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록 요소니까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세로 배치를 플렉스로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연습은 해보셔도 돼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지정을 했다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가로 배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메인 축이에요. 그런데 세로 배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이게 이제 크로스 엑시스인데 크로스 엑시스가 메인 엑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플렉스 디렉션이고요. 플렉스 디렉션의 기본 값이 로우거든요. 로우인데 이 로가 가로 배치예요. 근데 얘는 이제 기본 값이니까 안 써줘도 돼요. 그런데 내가 세로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의 컬럼 안에, 한 행 안에 다 들어와 라고 이제 명령을 주는 컬럼이라는 속성 값을 주게 돼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요소들을 가운데다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 아이템스를 센터로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래쪽으로, 자식 요소들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플렉스를 굳이 한번 연습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 요거까지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메인에 대해서는 큰 덩어리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위드는 950으로 할게요. 할 거고요. 하이트는 똑같이 100VH로 할게요. 100VH.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백그라운드 색상을 연한 회색으로 줄게요. 2형, 2형, 2형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는 조금 크게, 폰트 사이즈는 3.0 EM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브라우저 상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고 가면, 자, 이렇게까지는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까지는. 자, 브라우저 전체를 보게 되면 가운데로 배치가 됐고요. 헤더와 메인이, 이게 지금 헤더죠. 헤더와 메인이 가로로 배치가 된 것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인데, 좌측에 헤더 안에 있는 내용인데 축이 안 바뀌었네요.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축을 바꾸는 게 아까 디스플레이 디렉션이라고 했잖아요. 야키를 쓰다 보니까 이게 들어간 걸 모르고 그냥 했네요. 플렉스 디렉션이에요. 플렉스 디렉션. 그래서 이 플렉스의 방향을 컬럼 안에다가 넣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세로 배치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브라우저로 확인을 좀 해보면, 자, 이렇게 세로 배치가 이제 다시 됐어요. 자, 이제 메인에 있는 것도 우리가 플렉스로 정리해 보겠다. 만약에 이 요소를 지금 이 텍스트 요소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정렬이 되고 있는 저거를 이 메인 안에서 가운데에다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가로 배치, 그러니까 호리존탈에서 가로 배치가 돼야 되고요. 버티컬에서도 이제 정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거든요. 호리존탈 가로 영역에서도 가운데 배치, 세로 영역에서도 가운데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요소를 플렉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식 요소에 대한 정렬이에요. 그래서 자식 요소에 대한 정렬이기 때문에 이 부모 요소 메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게 되고요. 이 안의 요소를 가운데에다 배치하겠다. 그러면 가운데다 배치할 때는 justify content가 센터로 오면 돼요. 여기서는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 축이 가로축이 되거든요. 가로축. 이 가로축 안에서 정 가운데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justify content center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적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온 거죠. 좌측하고 우측에 여백이 동일하게 이제 들어간 거죠. 네. 가로축에서 가운데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방향이 기본이기 때문에 메인 엑시스가 이렇게 가로 방향이거든요. 거기에서 가운데로 보내는 속성이 justify content center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로축 크로스 엑시스에서 정중앙으로 배치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온라인 아이템스를 센터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세로축에서 가운데로 적용이 된 거죠. 자, 위에도 여백 있고요. 아래도 동일한 여백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세로축에서 정중앙으로 오는 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헤더에서는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줬는데 정중앙으로 오지 않네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메인 엑시스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세로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플렉스 디렉션 컬럼으로 방향을 바꿔주면서 이제 메인 엑시스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형식으로 왔다 그랬어요. 기본 가로라고 했잖아요. 가로 배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세로 배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방향을.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중앙이라면 이렇게가 아니라 이제 온라인 아이템스는 원래 그 크로스 엑시스에서의 중앙 정렬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인 엑시스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메인 엑시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로축이 메인 엑시스가 됐고, 가로축이 크로스 엑시스가 됐어요. 얘가 크로스 엑시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크로스 엑시스에서의 정중앙 배치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왼쪽 오른쪽의 여백을 똑같이 나눠 갖는 형식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모두 다 가운데로 왔죠. 이렇게 좌측 우측에 동일한 여백을 가지고 가는 형식으로. 그래서 크로스 엑시스는 축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메인 축, 얘가 지금 메인 축의 가로 정렬이 된 거죠. 지금 여기서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엑시스에서의 정렬이 된 거고요.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까지 해서 큰 덩어리는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메인 헤더 안에 있는 내부 태그에 헤더 안에 있는 내부 태그에 있는 요 메인 메뉴, 요 메뉴를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선택자를 가지고 와서요. 마진 탑에다가 로고랑 너무 붙어 있으니까 50픽셀 정도의 여백을 좀 줄게요. 그리고 선택자는 메인 메뉴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자식으로 있는 LI를 선택자로 만들어 놓고 얘가 기준이 돼서 그 아래로 서브 메뉴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돼야 하는 요 LI는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줄 거예요.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줄 건데 얘를 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게 되냐면 이거 하나하나, 요 LI 하나하나가 이 밑에 있는 서브 메뉴들의 기준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자리 밑으로 서브 메뉴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라 라고 해야 돼요. 그죠?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떨어져라. 그래서 서브 메뉴들은 다 각각 그 LI의 밑에 이렇게 내려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준점이 되는 이 각각의 LI들이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메인 메뉴에 자식으로 있는 LI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준 거죠. 하위에 있는 LI를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주면 안 되죠. 메인 메뉴에는 요거는 자식 요소지만 요거는 후손이잖아요. 후손.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자를 쓰게 되면 이 후손 요소들까지도 모두 다 기준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자식 요소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게 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LI의 자식으로 있는 A 태그 하고 그 다음에 점 서브 메뉴의 하위에 있는 A하고는 스타일 뭐 크기나 여백이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갈게요. 디스플레이는 블럭으로 줄 거고요. 안쪽으로 여백을 패딩을 10픽셀에 상하에는 10픽셀을 줄게요. 그리고 좌우에는 40픽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으로 크기를 좀 여백으로 크기를 좀 만들어 놓고요. 마진은 위아래는 0 그리고 좌우에는 5픽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해서 글씨가 조금 진하게 두껍게 들어가게 할 거고요. 컬러는 아까 색상을 안 줬거든요. 배경색이 없어서 여기에서 주도록 합시다. A 태그한테 글씨의 모양, 색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리고 아래에다가 보더 바텀을 줘서 1픽셀에 도티드로 흰색에 점선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면 세로 고침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요소 지금 서브 메뉴 중에서 이렇게가 지금 메인 메뉴의 서브 메뉴가 한 그룹이고 이렇게가 한 그룹이죠. 근데 각각 지금 요 아래쪽에 보면 밑줄에 점선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없애줍시다. 서브 메뉴의 마지막 요소들은 점선을 좀 없애줍시다. 그러면 선택자를 어떻게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서브 메뉴의 하위에 있는 A 요소한테 보더 바텀을 줬잖아요. 근데 이 서브 메뉴의 하위에 있는 A 요소는 지금 우리가 점선을 없애야 되는 거는 요거거든요. 요거. 다른 LI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얘를 선택자를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될까요? 이 서브 메뉴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LI, 두 번째 LI, 세 번째 LI의 자식으로 있는 A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LI의 순서를 잡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서브 메뉴 자식으로 있는 LI의 라스트 차일드 하위에 있는 A를 선택을 해서 보더 바텀을 0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선택자가 A의 라스트 차일드가 아니에요. 요거는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이라서 항상 순서는 LI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서브 메뉴의 마지막, 그리고 서브 메뉴의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서브 메뉴의 마지막,
네 번째도 서브 메뉴의 마지막 li의 a 태그에는 밑줄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서브 메뉴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죠. 서브 메뉴 선택자로 가지고 오고요. 여기는 마진을 0에 5픽셀 이렇게 해서 여백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바깥쪽 여백, 왼쪽 오른쪽의 여백. 이거는 사실 뭐 여백은 안 줘도 되긴 하는데 모양 잡아주느냐고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색상, 배경색이 좀 다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배경색을 이렇게 푸른 계열로, 시안 계열로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저장하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 배경색 바뀌죠. 그리고 서브 메뉴에도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색 동일한 색으로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어요. 배경색이 바뀌고 글씨색이 바뀌거나 혹은 배경색이 바뀌고 글씨색은 안 바뀌거나, 이거를 이제 메뉴 내비게이션에 하이라이트를 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기능사 시험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마우스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인 메뉴에 우리가 배경색을 누구한테 넣을 거냐면 자식으로 있는 li에 그 자식으로 있는 a 태그에 마우스 호버했을 때 a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 메뉴도 좀 서브 메뉴에 자식으로 있는, 그냥 여기서는 호버 그 하위에 있는 A로 선택자를 잡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호버 선택자를 주고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퍼플 계열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새로 고침을 해서 볼게요.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배경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브 메뉴 하위에 있는 A한테도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색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그냥 디폴트 상태는 접혀 있는 상태, 서브 메뉴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서브 메뉴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는 jQuery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식, 마우스가 벗어났을 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jQuery로 다 구현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CSS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CSS 한번 쭉 보시고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 선택자, li, a 태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양이나 여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 리셋을 좀 시켜놨고요. 그리고 바디 태그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준 이유는 그 자식으로 있는 메인과 헤더와 메인, 이 두 개의 요소가 가로 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헤더가 왼쪽, 메인이 오른쪽 이렇게 가로 배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감싸고 있는 부모 요소한테 바디, 이게 부모 요소죠. 바디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어요. 그리고 화면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다면 정중앙으로 가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justify content라는 속성에 센터를 준 거예요. 가로 배치, 그러니까 메인 축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메인 축에서 가로 배치다 그러면 justify content라는 속성에 센터를 주게 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들어가는 헤더라고 하는 이 블럭은 250으로 줬고요. 위드는 250, 하이트는 100 VH를 줬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상을 줬고요. 패딩은 위아래 20 픽셀에 0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요소들은 어차피 블록 요소라 아래로 떨어지기는 하는데, 플렉스 연습을 좀 해보는 차원에서 방향을 바꿔보는 플렉스 디렉션 컬럼을 한번 써보려고 요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얘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안 넣으면 헤더 안에 이거를 넣지 않으면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죠?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은 다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폭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재조정을 좀 해야 되기는 하지만요. 다시 넣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메인은 오른쪽에 들어가는 이 메인 같은 경우에는 위드 하이트의 크기를 950 픽셀에 100 VH로 정해주고요. 백그라운드 연한 회색 글씨의 크기 정도만 모양을 좀 잡아주고요. 이 안에 있는 텍스트가 조금 가운데 정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플렉스 연습하는 차원에서 메인 안에 있는 자식 요소 H 태그를 가운데로 보내겠다. 지금 이게 메인이라고 본다면
H 태그 그냥 기본적으로는 좌측 상단에서부터 이렇게 요소가 내려오면서 쌓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 있는 이 H 태그를 이렇게 정가운데로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뭐 가로 배치지만 요소가 하나라서 어차피 가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이 플렉스라는 속성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는 이 속성은 자식으로 있는 요소의 가운데 배치를 두 가지 속성 값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해줘요. 메인 축이 그냥 가로 배치일 때, 메인 축이 변하지 않았다,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놓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요 justify 컨텐츠가 가로축 정렬, align items가 세로축에서의 정렬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가로축에서의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세로축에서의 가운데 정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위에 로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고랑 좀 여백을 주려고 마진 탑을 줬고요. 그리고 메인 메뉴의 자식 요소로 있는 메인 메뉴 글씨들이 들어있는 LI, 이게 기준점이 되게끔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준 거죠.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줬죠. 자, 그 다음에 메인 메뉴 자식으로 있는 LI의 A, 그리고 서브 메뉴 하위에 있는 A한테 글자의 모양을 좀 CSS로 정리를 한 거예요.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하고요. 여백 주고, 바깥 여백, 안쪽 여백 다 주고요. 폰트의 두께를 설정해주고, 글씨의 색상을 흰색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보더 바텀을 줘서 모양을 만들어줬죠. 자, 서브 메뉴는 마지막에 있는 LI에 있는 하위 요소 A는 지금 A까지 왔어요. A는 보더 바텀이 0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더 바텀 처리한 게 A한테 줬었거든요. 그래서 LI 라스트 차일드에서도 그 하위에 있는 A한테 보더 바텀 0으로 처리를 해야 적용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브 메뉴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여백은 없애고요. 좌우만 5픽셀 여백을 줬고요. 백그라운드 푸른색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색상이 적용이 되게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사실 이거는 아래로 내려가는 메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LI의 자식으로 있는 서브 메뉴이기 때문에 사실 LI의 자식으로 A 태그가 먼저 쌓이고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서브 메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포지션 릴레이티브 요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릴레이티브를 주석을 달아놨는데 F5번 해서 새로 고침해봐도 똑같은 위치에 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일단 CSS는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 jQuery로 서브 메뉴를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